남호성 5주차에서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이 위치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계 지도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여기쯤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다. 또 그래서 포도와 올리브가 많이 재배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즉 가나안의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한 나라 이름도 나오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나라,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도 등장하지요. 그냥 이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주변 나라들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강대국들과 거대한 제국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종족들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가나안에는 히브리 민족이 혹은 이스라엘이 살기 전부터 있던 토착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간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었고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지도에는 이렇게 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들 속에서 함께 살았었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 지역 족속들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물론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어서 계속 갈등을 빚기는 하죠. 그냥 이름만 한번 쭉 훑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아무튼 블레셋은 가나안 서쪽, 즉 지중해 연안에 정착한 민족으로 강력한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철기 시대를 시작했고요. 그 때문에 청동기 문화에 머물렀던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종족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에는 대장장이가 없어서 히브리 사람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낫이나 곡괭이를 벼릴 일이 있어도 블레셋으로 가야만 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전쟁을 할 때도 칼을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고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뒤처진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철기 무기를 상대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적이었던 블레셋은 기나긴 역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의 서남쪽에 블레셋이 있었다면 반대쪽, 동남쪽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었던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종족은 이스라엘의 뿌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 조카였던 롯과 함께 왔다는 것 아시죠?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다녔었는데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가축들도 늘어나면서 우물을 두고 서로 싸우기도 하는 등 심심치 않게 갈등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 이제는 헤어지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지를 줍니다.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롯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살기에 편하고 또 번영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하고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죠.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하러 가는 천사들을 만나 간곡하게 그 도시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천사들은 그 청 때문인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중에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롯과 두 딸만 겨우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이 생각하기를 세상에 남자는 아버지 말고 아무도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인류의 대를 이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잠자리를 가져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두 딸이 아들을 각각 하나씩 낳게 되는데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라서 각각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먼 친척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그에게 쌍둥이 아들들이 있었지요. 에서가 형이었고 동생은 야곱이었습니다. 형은 사냥에 능한 상남자 스타일이었고요. 야곱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촌이 되는 거죠. 다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과 갈등 관계를 빚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다루자면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 이삭 말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었다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내였던 사라를 통해 태어난 이삭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은 버림받게 되었고 광야로 나가서 살게 되지요. 그 이스마엘이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의 많은 나라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라엘과 중동 사이의 갈등이 모두 사실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로 올라가면 모두 친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아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람은 사실 한 나라라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등 다른 종족들도 그랬지만 아직 한 국가 체제를 이루지는 못했고 도시마다 독립적인 모습을 띠는 도시국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요. 멀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북부까지 걸쳐 넓게 살고 있던 종족입니다. 성경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소개할 때 아람의 종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람은 다른 말로 성경의 수리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시리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주변에는 크고 작은 많은 족속들과 또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이스라엘과 때로는 협력 관계였다가 때로는 적대 관계였다가 그렇게 복잡한 역사를 이뤄갑니다. 성경을 읽어가실 때에 이런 지리적인 위치나 또 역사적인 배경을 파악해 두고 계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거대한 제국들, 방금 살펴본 나라와 민족들이 작은 규모였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제국이라고 불릴 만한 강력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